안녕하세요. 돈 버는 기술 알려드리는 마부사키입니다. 제가 저번주에 유튜브 공식 초청을 받아서 인사이트를 컨텐츠로 올렸었죠. 많은 분들께서 관심을 가져주셔서 세부적으로 구매 대행이나 위탁 판매하는 분들이 이 기능을 어떻게 활용하면 좋을지 실제 예시를 보여드리면서 설명을 해보도록 하겠습니다. 스마트 스토어 하는 분들 필수 시청해주시면 좋을 것 같고요. 제가 자주 묻는 질문들, 수수료나 자격 요건 이런 거 댓글로 나왔던 것들까지도 한번 정리를 해봤습니다. 일단 저번 영상을 안 보신 분들도 계실 것 같아서 그냥 짧게 설명을 좀 드리자면, 우리나라 약 4,500만 명이 쓰고 있고 비율로는 전체 인구의 81%, 카카오톡보다도 많이 쓰고 있는 게 유튜브인데요. 유튜브 쇼핑이라는 기능을 이제 본격적으로 유튜브에서 밀고 활성화를 시키고 있습니다. 당연히 이제 트래픽이 굉장히 많기 때문에 노출이 잘 되니까 위탁 판매나 구매 대행 아니면 브랜드 제품 판매하는 분들이 자체 마케팅 채널로서 유튜브를 활용하시면 좋겠죠. 실제로 유튜브에서 공개한 오피셜 정보에 따르면은 전체 시청 시간 중에 25%는 쇼핑을 위해서 검색하고 시청하는 비율이다 라고 이야기를 했어요. 그러니까 정말 저도 그렇지만 개인적으로 이게 온라인 쇼핑의 어떤 패러다임을 좀 장기적으로 바꾸지 않을까. SNS 그 자체에서 이렇게 쇼핑을 위해서 아예 별도의 스토어들을 만들어내고 있는 게 성공한 사례가 많지 않았어요. 이제 인스타에서도 쇼핑 기능을 추가했는데 잘 안 됐고, 하지만 유튜브에서는 성공할 수 있지 않을까. 그렇다면 정말 온라인 쇼핑의 패러다임을 바꿀 수 있지 않을까, 그런 생각을 해봅니다. 현재 유튜브 쇼핑을 왜 해야 되냐면, 작년도에 우리가 이제 유튜브 쇼핑이라고 보통 이야기했던 건 뭐냐면, 카페24에서 쇼핑몰을 만든 다음에 유튜브에서 그냥 연동을 해주는 정도였어요. 그러니까 사실은 이게 큰 의미가 없었거든요. 그냥 중계를 해주는 그냥 역할이었죠. 그러니까 SNS 따로, 쇼핑몰 따로 이렇게 움직이고 있었는데, 지금 최근에 업데이트된 내용을 보면은 6월 19일날 업데이트가 됐습니다. 현재는 자사몰 없이 카페24 이런 거 몰라도 유튜브 쇼핑을 만들기가 가능합니다. 그냥 카페24에서는 기능들을 제공을 해주고 있는 것 뿐이에요. 그래서 내가 카페24를 아예 몰라도 상관이 없고, 제가 실제로 그 유튜브 쇼핑 만들기를 해보니까 엄청나게 간단하더라고요. 아마 지금 유튜브 하고 계시는 분들은 유튜브 스튜디오가 있어요. 그 유튜브 스튜디오에 들어가시면은 수익 창출이라는 그 란이 있는데 거기서 쇼핑 탭이 있을 겁니다. 이렇게 이제 만들면은 실제로 여기 왼쪽에 보시면은 유튜브 쇼핑이라는 이 채널명 보이시죠? 이렇게 채널이 하나가 만들어집니다. 여기에서 홈, 주문, 상품, 고객, 프로모션, 채널 확장, 애널리틱스, 분석하는 툴까지 다 정보를 제공을 하고 있고, 배송 준비 중 이런 거 보이시죠? 그러니까 이제는 유튜브 자체에서 쇼핑몰을 만들어서, 그리고 유튜브 자체에서 결제까지도 시킨다라고 보시면 됩니다. 게다가 이렇게 유튜브 쇼핑을 이용을 하려면은 여러 가지 자격 조건들이 필요했는데 점점 이거에 대해서 진입 장벽을 낮춰주고 있다는 느낌을 들어요. 이게 원래는 파트너 프로그램이라는 거에 가입이 돼야 하거든요. 근데 이게 원래 작년까지만 하더라도 구독자가 한 1000명, 롱폼 4000시간, 혹은 쇼츠로 이용할 경우에는 1000만 조회수가 나와야만 이렇게 뭔가 할 수 있었는데, 올해부터는 구독자 500명, 그리고 롱폼 한 1000시간이 줄었어요. 그리고 쇼츠도 300만 조회수로 엄청나게 줄었습니다. 당연히 90일 이내에 3회 이상 업로드 이런 조건들이 있기는 하지만, 아마 제가 생각했을 때는 이게 여러분들이 감은 안 오시겠지만 굉장히 지금 완화가 많이 됐다고 생각을 해요. 쇼츠 300만의 조회수는 특히 여러분들 생각보다도 쉽습니다. 그냥 내가 유튜브를 하지 않았으면 이 3000시간 300만 조회수 이런 걸 어떻게 채워, 이렇게 하실 수 있는데 막상 그렇게 높진 않아요. 막상 유튜브 영상이 한두 개 정도 터지기만 하면 계속 그게 돌거든요. 그러면서 이 시간이나 조회수도 충분히 채울 수가 있습니다. 그리고 여러분들 많이 궁금해 하셨던 것들을 제가 좀 이야기를 드리자면, 일단 이것도 좀 굉장히 혁신적이에요. 카페24가 아니라 내가 그냥 다른 오픈마켓에 상품을 올려두고 있던 게 있어요. 그럼 그것도 팔 수 있나요? 그래서 여기서 이제 뭐라고 답변을 했냐면, 오픈마켓 상품도 내 스토어로 끌고 와가지고 유튜브에서 판매가 가능하다, 이렇게 답변을 하시더라고요. 그래서 이 기능을 제가 아직 써보지는 않았는데 어떤 식으로 연동이 되는지 이런 것들은 제가 다음에 자세하게 한번 풀어보도록 하겠습니다. 어쨌든 오피셜로 가능하다고 합니다. 그리고 수수료나 정산 주기를 봤을 때 현재는 유튜브 쇼핑 자체 수수료는 없어요. 다만 이제 결제 관련해서는
카페24 페이먼트를 써야 되는 걸로 제가 알고 있고, 이 카페24 같은 경우에는 결제일로부터 플러스 5일 정산을 따르고 있습니다. 그리고 수수료 같은 경우에는 여기 밑에 제가 적어뒀으니까 참고하시면 될 것 같아요. 사실 카드 수수료 같은 경우에는 뭐 비슷비슷합니다. 이게 그렇게 크게 뭐 다른 데라고 해서 더 싸고 더 비싸고 이게 엄청나게 차이가 나진 않아요. 우리가 조금 더 구체적으로 알아야 될 거는 뭐 무이자 할부가 된다든지 아니면 이 유튜브 쇼핑 자체의 수수료가 앞으로 어떻게 될 것인지 뭐 이런 것들이 조금 더 우리의 관심사겠죠. 사실은 뭐 어플 같은 거 보면은 앱스토어나 이런 거 인앱 결제라고 하는데, 그런데 플랫폼들의 수수료를 보면은 좀 어마어마합니다. 많으면은 수수료가 진짜 엄청나게 많이 나가는 걸로 알고 있거든요. 그리고 유튜브에서 유료로 어떤 콘텐츠를 볼 수 있는 것 중에 멤버십이라는 게 있어요. 이 유튜브 멤버십 같은 경우에는 7대 3이에요. 그래서 크리에이터가 7을 가져가고 유튜브가 3을 가져갑니다. 그러니까 수수료가 30%면 굉장히 높은 거거든요. 이제 1,000만 원을 벌어도 300만 원이 유튜브 쪽으로 수수료가 나가는 거예요. 그러니까 이렇게 따지면은 굳이 유튜브 멤버십이 아니라 다른 쪽에서 뭔가 다른 플랫폼으로 유도해서 돈을 받는 게 뭐 이익이다 이런 말들이 있을 정도로, 그래서 유튜브 멤버십이 그렇게 활성화가 되지 않은 그런 상황인데, 유튜브 쇼핑 자체에서도 결국에 언젠가는 수수료를 받겠죠. 근데 이런 것들이 아직은 미정이라서 조금 우려가 되기는 한다. 하지만 지금은 없습니다. 그리고 내 제품, 내가 이제 판매하는 제품은 내 채널 그리고 내 유튜브 쇼핑에서만 판매할 수 있나요? 아니에요. 사실 이거가 이제 굉장히 좀 좋은 건데, PPL이나 아니면 RS 수수료 방식이라고 했죠. 하나가 팔리면 그 매출에 비례해서 내가 가져가는 방식, 이 방식으로 제한을 할 수가 있어요. 그래서 타 유튜버의 쇼핑몰에 내 제품을 연동할 수가 있습니다. 그래서 내 채널이 없는 브랜드사 있죠. 제가 만약에 제조사나 브랜드를 만들어요. 근데 저는 제조하느라 유튜브를 못하고 있어요. 이런 경우에 내가 내 채널에서만 물건을 팔 수 있으면은 그게 무슨 소용이 있겠어요? 저는 유튜브를 만들 수가 없는데. 그러니까 이런 방식이 아니라 내 브랜드 제품은 이제 다른 유튜버들의 쇼핑몰에도 올라갈 수 있다고 합니다. 당연히 그게 연동이 되기 때문에 오히려 마케팅을 제한할 수 있다고 해요. 그리고 이미 내가 카페24로 자사몰을 만들었던 분들도 꽤 계실 거예요. 그런 경우에는 어떻게 되는 거냐? 그대로 카페24를 자사몰로 만드시는 분은 이제 연동해서 쓰실 수도 있고, 여기 보시면은 기존의 정보를 이전을 할 수 있다고 해요. 그래서 이미 등록한 상품의 경우에는 자동으로 연동이 돼서 내 새로운 유튜브 쇼핑 관리 도구에서 확인 가능하고, 이후에도 뭐 주문 처리라든지 이렇게 관리가 가능하다고 합니다. 그러니까 그냥 별도로 쓰실 분들은 별도로 써서 중개 역할을 유튜브에서 할 수도 있고, 내가 이전을 하고 싶다 그러면은, 왜냐면 좀 더 이제 간단하게 그리고 연동을 좀 편하게 해가지고 쓰고 싶으실 수 있잖아요. 그런 경우에는 연동해서 쓸 수도 있다 라고 합니다. 자, 그러면 이제 우리는 어떻게 이거를 활용을 하는 게 좋을까요? 제가 이제 몇 가지 좀 생각을 해봤는데, 우선은 자체 채널을 만들기 어려운 경우가 있으실 수 있을 것 같고, 자체 채널을 만들 수 있는 경우가 있을 수 있을 것 같아요. 그래서 제조사나 수입사 같은 경우에는 아무래도 내 채널을 만들어서 뭔가 콘텐츠를 만드는 것까지는 어려우실 것 같고, 반대로 내가 셀러나 부업으로 하시는 분들 같은 경우에는 조금 유연하게 움직일 수 있잖아요. 그래서 이제 유튜브나 뭐 영상 이런 것들을 배워가지고 활용을 하실 수 있지 않을까 이렇게 생각을 해서 두 가지로 나눠봤습니다. 우선 내가 자체 채널을 만들기 어려운 경우에는 여기를 보시면 카페24가 유튜브랑 같이 해가지고 어떤 걸 추구하는지 아실 수가 있어요. 제가 아까 RS 방식 이야기를 드렸잖아요. 근데 카페24에서도 이런 공지사항이 있어요. 4월에 유튜브 쇼핑 공급사를 모집한다라는 이야기가 있습니다. 이게 뭐냐면은 유튜브 채널이 없어도 내가 공급사로 등록하면 카페24가 가운데에서 크리에이터와 브랜드사를 매칭을 시켜주는 거죠. 그래서 RS 방식으로 유튜브 쇼핑을 시작할 수 있다고 합니다. 그러니까 예를 들어서 뭐 식재료, 주방용품, 캠핑용품, 스포츠용품 같은 경우에 내가 그냥 제품 만드는 곳이에요. 그러면 이런 크리에이터들을 갖고 있는 곳이 이제 있으니까 여기다가 제휴해가지고 콜라보 매칭이 제한이 된다고 합니다. 그러니까 어떻게 보면은 이 카페24 같은 경우에는 MCN이라고 부르죠. 우리가 유튜버들 모여있는 소속사라고 생각하시면 돼요. 이런 역할을 하고 그 가운데에서 중개 수수료를 받는 모델을 또 한번 생각을 하고 있다는 걸 알 수가 있습니다. 그래서 카페24 공지사항에 가보시면
공급사 등록하기를 통해 가지고 적절한 크리에이터와 매칭을 도와드린다고 해요. 이렇게 했을 때 좋은 점은 고정비가 부담 없이 RS 방식으로 콜라보 기회가 주어지니까 사실은 제조사 입장에서, 브랜드사 입장에서는 손해볼 일이 하나도 없습니다. 협찬 비용이 뭐 별도로 들어가는 것도 아니고 팔렸을 때 수수료 베이스로 들어가는 거라서 무조건 좋은 방식이죠. 그래서 여기서도 좀 밀고 있는 게 뭐냐면 유튜브 채널이 없이도 판매 채널을 통해서 상품을 홍보할 수 있는 새로운 길을 열 수 있다라고 적혀있죠. 이거가 좀 정답인 것 같아요. 어떻게 보면은 미래까지 알 수는 없지만 지금 유튜브랑 카페24가 콜라보를 하면서 카페24가 MCN하고 이제 제휴를 한 것 같아요. 그래서 유튜버들하고 이제 여러 가지 콜라보를 할 수 있는 그런 힘이 생긴 것 같습니다. 실제로 이렇게 매칭을 한다고 했을 때 이렇게 제조사나 수입사 중에서 좀 브랜드를 갖고 있고 우리 제품이 좀 뛰어나다라고 생각하는 분들은 이게 가장 좋을 거예요. 왜냐면 크리에이터들한테 협찬을 하고 싶었는데 협찬을 할 수 있는 방법이 이제 그전에는 PPL밖에 없었잖아요. 그래서 한 번 비용이 들어가도 최소 뭐 1,000만 원, 2,000만 원 이상이고 그 이상으로 내가 매출이나 영업이익을 뽑아낼 수 있냐? 그렇지 않았거든요. 그래서 2차 가공으로 허락을 받고 또 그걸 가지고 또 메타 광고를 돌리고 뭐 이렇게 좀 복잡하게 그동안 마케팅을 많이 했었는데 RS 방식이라는 게 이제 나오면서 이런 쪽을 적극적으로 지금 활용하시는 좀 선점 기회를 노릴 수 있지 않나 그런 생각을 합니다. 그리고 이거는 카페24랑 별개로 제가 생각한 건데 1만 명 이하의 마이크로 인플루언서를 공략하시면은 좋을 것 같아요. 왜냐면 저희가 좀 착각하고 있는 것 중에 하나가 구독자가 많으면 조회수가 많이 붙을 거라고 생각을 해요. 뭐 그건 맞지만 이제 비용 대비해서 봤을 때 가장 효과적이진 않아요. 그래서 오히려 구독자는 적지만 이 콘텐츠 한 개가 잘 나오면은 10만 이상 조회수도 가능하거든요. 그래서 조금 방식을 바꿔서 대형 채널 한 명한테 올인해서 그냥 끝내는 방식이 아니라 이제는 1만 명 이하의 마이크로 인플루언서들한테 한 10명, 20명 이렇게 RS 방식으로 뿌리는 거, 협찬이나 뭐 비용이 좀 들더라도 RS 방식을 제안해서 들어가는 것이 장기적으로 봤을 때도 더 효과적인 것 같습니다. 왜냐면 영상 콘텐츠 자체가 구독자가 적어도 충분히 조회수가 많이 나올 수 있는 거거든요. 그래서 콘텐츠 개별 단위 하나하나마다 이렇게 측정해서 들어갈 수가 있는 거죠. 자, 그리고 만약에 셀러나 부업이다 라고 하시면은 저는 이번 기회에 자체 채널을 한번 도전해 보시는 거를 강력히 추천을 드리는데요. 제가 좋아하는 채널 하나를 갖고 왔습니다. 보통 사람을 위한 운동 채널인데 여기 구독자가 100만 명이시거든요. 근데 여기서 이제 보통 어떻게 판매를 하시냐면 이렇게 영상을 올렸어요. 그러면 이 영상 하나의 조회수가 100만이에요. 본문에 보시면 손목 보호 푸시업바에서 스마트 스토어 주소가 나오고요. 이 스마트 스토어 주소로 이동하면은 이분이 이제 자체 제작한 그런 제품이 나오게 되겠죠. 즉 이 퍼널을 봤을 때 콘텐츠를 제작하고 스마트 스토어로 유입을 시킨 다음에 그리고서 판매를 하고 CS를 하고 이런 형태로 이루어져 있습니다. 그러니까 이게 가능하다면은 이렇게 하시면 되고 지금 잘 파는 사람들은 거의 대부분 이런 형태를 띠고 있을 거예요. 왜냐면 스마트 스토어가 수수료도 저렴하고 만들기도 편하고 사람들한테 다가가기도 쉽거든요. 네이버라서 접근성이 높으니까. 근데 이게 만약에 이제 유튜브 쇼핑으로 전환이 된다고 하면은 아직 사람들이 활성화된 건 아니지만 더보기란에 있던 이 링크가 이 제품 여기 어딘가에 뜨겠죠. 그리고 유튜브에서도 커뮤니티 오른쪽에 스토어라고 붙을 거고 이런 식으로 좀 얘기를 하다 보면은 아무래도 좀 더 유입하는 게 편하지 않을까, 그래서 구매 전환율이 높지 않을까 그런 생각을 합니다. 그래서 콘텐츠를 제작을 했을 때 이렇게 퍼널을 여러 가지 거쳤어야 되는데 이제는 다이렉트로 여기다가 유튜브 쇼핑 이렇게 만들어져서 좀 더 편하게 만들 수 있는 거겠죠. 어쨌든 변하지 않는 거는 이 앞단에 있는 이 콘텐츠 제작이에요. 그래서 이 자체 채널을 만들어서 콘텐츠를 제작할 수 있으면은 제일 좋을 것 같습니다. 이 유튜버님 같은 경우를 예시로 들지만 이게 100만 조회수면은 구매 전환이 될 게 어마어마할 것 같기는 해요. 근데 제가 실제 데이터는 모르지만 제가 아는 셀러 한 분은 유튜브 채널로 판매해가지고 구매 전환을 일으키는 게 한 달에 한 1억 정도 거의 가까이도 한번 일으킬 때가 있으세요.
제가 이걸 살짝 응용을 해가지고 이 영상을 보고 계신 셀러분들께 좀 조언을 드리자면, 제 메일에 예전에 한번 이렇게 문의사항이 온 적이 있었어요. 제가 이걸 가지고 예시를 한번 들어보도록 할게요. 40만원대 가위는 어떻게 팔아야 될까요? 이분의 그 고민을 보면은 이게 미용 가위의 판매 방식에 대해서 이야기를 좀 하고 계신데, 이게 방판 위주의 영업이고 타 업체들 사이에서 온라인 판매가 활성화되고 있는데 저렴한 10만원대의 저가 가위들이라고 하네요. 근데 이 대표님 같은 경우에는 오프라인에서 판매하고 있는데 국산이나 일본 미용 가위 30만원에서 100만원대 가위들이라고 합니다. 근데 이번에 좀 저렴하게 온라인으로 10만원 후반대에서 40만원대 제품을 등록을 하고 있대요. 그리고 이제 유튜브나 블로그, 인스타, 틱톡 이런 것도 다 운영은 중인데 가끔씩 문의는 오는데 어떻게 해서 이 매출을 일으킬 수 있을까, 이렇게 문의를 주신 거예요. 근데 이제 제가 볼 때는 10만원에서 40만원대로 가격을 낮추었다고 하지만 이것조차도 일반적인 그 미용 가위를 찾는 사람들한테는 굉장히 비싸다고 생각이 들거든요. 그러니까 이렇게 되면은 스마트 스토어를 통해서 온라인 매출을 만들고 싶다고 하시는데 사실은 이게 잘못된 그 방식이에요. 스마트 스토어라는 거는 결국에 그냥 판매 채널일 뿐이에요. 그러니까 스마트 스토어든 쿠팡이든 전혀 이거에 대해서 올려놓는다고 팔리지 않아요. 상위 노출돼도 안 팔릴 거예요. 1등이 돼도 팔리지 않을 겁니다. 제가 볼 때는 너무 비싸기 때문에. 그러니까 어떤 특수한 그런 니치한 시장을 노려서 들어가는 거라고 생각이 드는데, 이런 경우에는 당연히 콘텐츠로 풀어야 됩니다. 예를 들어서 제가 이제 보고 있는 채널 중에 하나가 이 나이프 리페어라는 채널이에요. 여기에 가보시면은 100만원짜리 칼을 수리하는 과정, 생선이 제일 무서워하는 칼, 칼갈이 3개로, 그리고 도와주세요, 칼 2가 나갔어요, 칼 수리, 이런 것들이 있죠. 조회수 보면은 되게 이제 준수하게 이거는 98만회까지 올라갔고 이거는 한 16만회 이렇게까지도 올라갑니다. 그러니까 이렇게 비싸고 나만 알고 있는 장점, 내가 제일 잘 알고 있는 장점, 이런 것들은 스마트 스토어에서 상세 페이지를 아무리 잘 만든다고 해도 와닿지가 않아요. 움직이는 영상이 아니기 때문에. 오히려 이런 것들은 얼마나 다른지 실제 그 영상으로 내가 보여줄 필요가 있습니다. 그래서 정리하자면은 이런 경우에는 콘텐츠에 좀 목숨을 걸어야 되고, 이런 것들을 고관여라고 이야기를 합니다. 소비자가 물건을 구매할 때 여러 가지를 고려해서 구매를 한다는 거예요. 왜냐면 가격대가 일단 기본적으로 비싸기 때문에. 그래서 뭐 광고로 점철되어 있는 뭐 영상이라든지 뭐 우리께 무조건 좋아요 이런 영상보다는 이 사람이 누군지도 따져보고 그걸 가지고 얼마나 변화시킬 수 있을지 이런 것도 좀 따져보고, 가격 대비 효과, 기능 이런 것도 따져보고 AS 되는지 이런 것들 여러 가지를 따져봅니다. 비싸기 때문에. 그래서 결론적으로는 궁금한 것, 우려되는 것들이 되게 많을 거예요. 그런 것들을 다 영상으로 풀어주시면 됩니다. 다 이제 해소시켜 주시고 보여주시면 됩니다. 40만원대 가위랑 100만원짜리 가위 무엇이 다른지 한 뭐 만원에서 10만원 사이에 있는 저가 가위랑 비교하는 영상들, 그런 것들을 몇 가지 이제 추려놓고, 그리고 이렇게 칼 가는 그런 영상 같은 경우에는 그냥 보시는 분들 많거든요. 그런 것처럼 이 가위도 이제 수리하고 뭐 이가 나갔을 때 대처 방안이라든지 그런 것들을 다 가감없이 보여주시면 믿고 구매하실 겁니다. 저는 이런 영상들이 되게 시장을 바꿔가고 있다고 생각을 해요. 원래는 이제 그냥 믿고 살 수밖에 없었잖아요. 온라인 쇼핑몰의 특성상 내가 체험을 해볼 수 없었으니까. 그래서 뭐 쇼룸이라든지 경험을 시키는 여러 가지 오프라인 마케팅을 많이 했었는데, 이제 온라인에서 영상 같은 게 만들어지기 쉽고 또 보여주기 쉬운 세상이 되면서 이제 쇼룸에 가지 않더라도 조금이나마 그 체험을 온라인에서 간접적으로 할 수 있는 세상이 된 것 같아요. 그래서 고관여, 뭐 비싼 제품들, 특히 뭐 병의원이나 뭐 전문직 관련해서 물건을 판매하시는 분들, 이런 분들 같은 경우에는 기존에는 무조건 뭐 의사 선생님이랑 앉아서 이야기를 한다든지 이렇게 많이 했었는데, 이런 시대가 흘러가면은 이제 영상으로 다 보여주는 시대가 될 거예요. 그러다 보면은 고관여 제품도 분명히 다 팔리지 않을까. 100만원짜리가 아니라 뭐 1000만원짜리 내가 매트리스를 판다고 했을 때도 이게 허리에 좋은지 알려줘야 되잖아요. 그러면 뭐 내가 이제 누워보는 게 가장 확실한 방법이겠지만 그게 안 될 때 온라인으로도 충분히 이 제품이 허리에 좋다는 걸 알려주려면은 직접 내가 만드는 모든 과정을 다 공유하고 또 사람도 눕혀보고 후기도 이제 그냥 들어보고 그런 모든 것들을 다 영상으로 이제 풀어내면은 조금이나마 이제 체험을 간접적으로 할 수 있지 않을까 싶습니다.
근데 사실은 뭐 저도 이야기는 하지만 다들 많이 질문하시는 게 유튜브는 만드는 게 어렵지 않을까요? 이런 질문을 많이 주시죠. 저도 유튜브를 지금 5년 넘게 하고 있는데 유튜브 굉장히 좀 쉽다고는 이야기하기 어려운 것 같아요. 근데 유튜브 쇼핑을 하기 위한 조건 채우기는 쉽습니다. 이걸 구분해야 돼요. 그러니까 내가 구독자가 뭐 진짜 한 10만 명, 100만 명 이렇게 가겠다. 이런 건 좀 어려울 수 있습니다. 하지만 내가 유튜브 쇼핑을 하기 위한 조건을 일단 채우고 나만의 이 물건을 판매할 수 있는 카테고리에서 어느 정도 인지도를 얻고 싶다라고 한다면 그거는 그렇게 어렵지 않아요. 왜냐면 구독자 500명 정도라고 하면은 진짜 구독자가 적어도 콘텐츠만 괜찮으면 좋다는 뜻이거든요. 그래서 주 한 개 올리면은 이게 한 달이면 4개가 올라가는데 3달에서 6달 정도면은 500명은 정말 충분히 달성이 가능합니다. 그리고 영상이 이제 한 개가 알고리즘을 탄다라고 하면은 하나에 조회수 5만에서 10만 회까지도 충분히 가능하고요. 요즘에는 쇼츠 영상들을 이제 만들어서 커머스에 접목시키는 그런 분들도 많이 생겨나고 있는데 오른쪽처럼 삶의 질, 수직 상승하는 꿀템 이런 식으로 모아가지고 판매하시는 분들을 봤을 때 이런 영상 하나하나가 한번 터지면은 진짜 몇십만에서 뭐 100만 조회수까지도 갈 수가 있어요. 그래서 제가 볼 때는 그렇게까지 어렵지는 않다. 일단 유튜브 쇼핑을 하는 것 자체는. 그러니까 너무 무서워하지 마시고 이제 콘텐츠란 무엇인가 이런 것들에 대해서 한번 관심을 갖고 시작을 해보시면 좋을 것 같습니다. 자, 그래서 제가 결론을 좀 내자면은 우선 첫 번째, 상품을 판매하기 위해서 점점 더 전문적인 채널을 운영을 해야 될 것 같아요. 이 전문적이라는 말은 뭐 여러 가지가 있지만 헬스 용품을 내가 팔겠다라고 마음을 먹으면 헬스에 대해서 이제 어느 정도 전문성을 갖춰야 된다는 뜻이겠죠. 그래야 이제 신뢰도가 올라가고 구매 전환율까지 따라오는 것 같습니다. 그러니까 어떻게 보면은 내 카테고리 하나를 정해가지고 그 카테고리에 맞춰가지고 상품을 올리게 되면은 우리 거 상품은 충분히 신뢰를 얻어서 판매를 할 수 있다라고 생각을 하는 거고요. 두 번째는 여러분들이 콘텐츠를 못 만드는 이유에 대해서 많이 고민을 하세요. 근데 이거는 여러분들 콘텐츠에 대해서 뭐 인터페이스 하는 법, 유튜브 하는 법, 인스타 하는 법, 영상 제작하는 법 이런 걸 몰라서 못하시는 게 아니라 내가 SNS에서 무슨 말을 해야 될지 몰라서 못하는 거란 말이에요. 본질적으로 그렇습니다. 그러니까 이게 어떻게 보면은 조금은 주객이 전도될 수 있지만 이거를 잘 생각해야 돼요. 왜냐면 내가 제품을 광고하기 위해서 SNS를 하는 건 맞아요. 하지만 그렇다고 해서 마음이 앞서가지고 제품을 처음부터 광고하려고 하시면 안 돼요. 시작하자마자 영상 시작하자마자 우리 제품의 좋은 점 1, 2, 3, 4 이런 식으로 하면은 채널이 망합니다. 그게 콘텐츠의 본질이 아니라는 거예요. 콘텐츠의 본질은 뭐냐면은 내가 일단 믿을 수 있는 사람이 돼야 되는 거예요. 내가 어떤 사람인지를 먼저 보여줘야 되는 거예요. 그래서 그걸 먼저 이야기를 하고 나서 그 안에 내가 판매하는 상품이 무엇인지를 보여주는 거예요. 예를 들어서 여러분이 뭐 양배추즙을 내가 판다고 해볼게요. 그러면 양배추즙에 대해서 효능이나 효과 이런 것들에 대해서 먼저 검색하다가 찾아봤을 거 아니에요? 그러면 그 사람이 누구길래 그런 이야기를 하는지도 관심을 가질 거잖아요. 그 사람이 의사일 수도 있고요. 아니면 양배추즙을 먹고서 위장이 좋아진 사람일 수도 있고요. 아니면 지금도 역류성 식도염이나 여러 가지 소화불량에 시달리고 있는데 여러 가지 제품들을 먹어보다가 양배추즙이 효과가 좋은 거예요. 그래서 그거를 계속 먹고 있는 사람일 수도 있어요. 이 3명 같은 경우에는 각각에 대해서 팬덤들이 기대하고 있는 그런 것들이 있을 겁니다. 의사한테는 어떤 전문성, 신뢰도 이런 것들을 기대할 거고 역류성 식도염 같은 걸로 고생을 하고 있는 그런 분들을 볼 때는 이제 공감을 많이 할 거예요. 그래서 그분 같은 경우에는 이 크리에이터가 여러 가지 제품들 다 먹어봤기 때문에 추천을 해주면 그 제품이 알아서 좋겠지. 여러 가지 비교해 봤으니까 내가 따로따로 비교하지 않아도 어느 정도 신뢰를 할 수 있겠지 이런 생각을 갖게 된단 말이에요. 그러니까 당연히 제품을 추천했을 때 먹게 되는 거예요. 근데 내가 처음부터 양배추즙에 대해서 이제 가격, 특가, 할인, 1+1, 신상품 런칭 이런 얘기들로 깔려 있으면은 사람들이 믿지 않겠죠. 이건 광고하려고 하는구나. 그러니까 이 포인트를 아셔야 돼요. 어떻게 보면은 이런 것들은 자체 브랜드를 가진 곳이면은 더더욱더 저는 유튜브 쇼핑이 새로운 돌파구로 활용할 수 있다고 봅니다. 그리고 다 보여주세요.
내가 커피를 팔아요. 근데 요즘에 솔직히 커피를 자체 제작해서 판다고 했을 때 얼마나 경쟁력이 있을까 싶기는 해요. 하지만 어떤 커피를 만드는 그 사장님 같은 경우에는 수제로 만들었을 때 되게 좋다고 이야기를 하실 거예요. 근데 이걸 알 수 있는 방법이 없어요. 그러면 내가 테스트하는 모습, 그리고 사람들한테 시음하는 영상, 그런 모든 것들을 다 보여주는 거예요. 제조 공장부터 시작해가지고 전부 다 보여주시면은 이제 사람들이 거기에 대해서 신뢰도를 하고 구매를 한다라고 보시면 됩니다. 그래서 이제는 SNS 같은 게 이제 뜨면서 정말 다 보여주는 세상, 내가 뭔가 물건을 만들고 판매하는 그 모든 행위들을 다 보여주고 가감 없이, 그럴수록 이제 그 사람은 좀 돋보이지 않을까 그런 생각이 좀 들고요. 세 번째로, 진입 장벽이 있습니다. 지금 확실히 있고요. 콘텐츠를 만들어야 되니까. 하지만 그만큼 현재 경쟁자가 없어요. 여러분의 상품 경쟁자를 네이버에 검색을 해보세요. 엄청나게 많잖아요. 네이버 쇼핑부터 시작해서. 근데 그 사람들 전체에서 유튜브를 할 수 있는 사람이 얼마나 될까요? 생각보다 별로 없을 겁니다. 그게 무슨 뜻이냐면, 이렇게 여러분들이 쇼핑의 패러다임이 확 열리는 시기가 몇 년에 한 번꼴로 있을 것 같은데, 이번도 굉장히 큰 그 변화 중에 하나라고 생각해요. 옛날에 스마트 스토어가 처음에 열릴 때 제가 거의 이제 최초로 거의 했었는데, 그때는 키워드에 대한 제한이 없었어요. 그래서 여성 지갑, 남자 지갑 이렇게 검색하면 무조건 뜨게 할 수 있었습니다. 근데 지금은 그런 키워드가 다 제한이 되고, 또 대기업이 들어오면서 이제는 판매하기가 어려워졌어요. 그러니까 이런 식으로 구자가 막히면은 경쟁자들이 늘어나서 광고비가 올라가거나 팔기가 어려워집니다. 그러니까 이런 상황들이 계속 반복이 되는 와중에 이런 어떤 새로운 매체에서 쇼핑 기능이 탄생한다라고 한다면, 이건 무조건 활용 가능성을 따져보고 들어가야 되는 거예요. 그러면 선점하신 분들은 계속 살아남습니다. 그래서 여러분들이 스마트 스토어에서 내가 어느 정도 매출은 나왔지만 완전히 뭐 내가 선점을 할 수 없었다라고 생각하신다면, 지금 이번 기회에 경쟁자가 거의 없는 유튜브 쇼핑에서 한번 승부를 보셔도 좋지 않을까 그런 생각을 합니다. 저는 5년 이상 유튜브를 운영을 하면서 다행히 이제 10만 명을 돌파했지만 정말 너무 어려웠고요. 제가 블로그도 최적화 블로그도 만들어 보고 뭐 여러 가지 다 해봤지만, 그 어떤 채널보다 꾸준히 정말 기계적으로 하는 힘이 필요한 것 같더라고요. 근데 점점 좋아지고 있어요. 영상 제작을 옛날에 할 때는 프리미어 프로라는 걸 썼어야 됐어요. 이게 어도비를 결제하기도 해야 되고 컴퓨터 사양도 좀 타고 내가 편집하는 것도 굉장히 어려워졌는데, 요즘에는 조금 더 쉽고 빠르게 편집할 수 있는 프로그램들이 나오면서 사실 프리미어 프로로 하지 않아도 훌륭한 영상을 많이 찍으시는 분들을 봅니다. 그리고 AI가 발달하면서 여러 가지 내가 찾아보고 뭐 하고 이래야 됐던 것들이 점점 쉽게 변한다는 거를 요즘에 많이 느끼고 있어요. 그러니까 어떻게 보면은 나중에는 점점 더 쉬워진다라는 거를 믿고, 지금 조금 어렵지만 미리미리 들어가시면은 더 좋지 않을까 싶습니다. 제가 그래도 좀 확신을 드리자면, 일주일에 한두 개씩 3달 정도만 해보십시오. 그러면은 90% 이상 알고리즘이 터지게 되어 있습니다. 터지지 않는다면 그때 뭐 저한테 오세요. 제가 이제 콘텐츠 특강이라든지 이런 것들을 한번 말씀을 드려보도록 하겠습니다. 물론 이제 제품을 판매하고 있는 셀러 기준으로 저는 이야기를 드리는 거예요. 자, 이렇게 오늘 구매 대행이나 위탁 판매 혹은 자사 제품 판매하시는 그런 모든 셀러분들이 활용할 수 있는 유튜브 쇼핑 기능에 대해서 한 번 더 말씀을 드렸습니다. 보통은 이런 신기능이 이제 발표가 되면은 바로 이걸 적용해 보려고 움직이시는 분들이 좀 계시는데요. 보통 그런 분들이 대박 나는 경우가 좀 많은 것 같습니다. 그래서 이걸 보시는 분들도 그냥 이런 게 있구나 하고 넘어가시는 게 아니라 이 기능을 한번 적극적으로 활용해 보시는 걸 권장드립니다. 저도 계속해서 이 기능을 한번 활용을 해보고 좋은 내용 있으면 공유를 드리도록 하겠습니다. 이번 영상 여기까지고요. 다음 영상에서 뵙도록 하겠습니다. 감사합니다.